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맥쿼리인프라 유상증자 최종 확정가를 한번 추정해 보고요. 21년도에 유상증자가 됐을 때 주가 흐름이 어땠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주식시장을 한번 살짝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어저께 오늘 뭐 이 주가 지수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죠. 사실 뭐 2차 전지가 만들어낸 역대급 변동성, 이제 역대급 쏠림이 좀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좋다 좋다 해도 너무 그쪽으로 자금이 쏠렸던 게 눈에 보였었던 어저께 그저께 뭐 하여튼 그랬었는데, 어저께 엄청 올라가다가 오후 되면서 갑자기 급락을 하더니 뭐 이 26일, 그러니까 어저께 거래 대금은 역대급이었거든요. 코스피도 역대 3위 정도 됐다 그러고 코스닥은 역대 최고 수준의 거래 대금이었다고 합니다. 코스닥 어저께 지수 변동폭이 한 8% 왔다 갔다 한 것 같거든요. 정말 변동성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한쪽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냥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러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오늘은 어쨌든 2차 전지에서 반도체랑 바이오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이 전일 대비해서 죄다 빠졌잖아요. 7.7%, 뭐 7.3% 어마어마하게 빠졌고, 리튬, 폐배터리, 니켈, 뭐 소재 부품, 장비, 전고체 뭐 할 거 없이 이제 전일 대비 쫙 빠진 게 보이고요.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게 뭐 SSD나 낸드, 반도체 장비, 반도체 대표주, 오늘 하이닉스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제 이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바이오 쪽도 또 살짝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하고 다음에 뭐 바이오 지수 쪽도 어저께보다는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 이제 흐름이 어느 쪽으로 옮겨갈런지 잘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저의 예상은 반도체 쪽이 아닐까. 아무래도 반도체는 또 가면은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또 외국인들이 그쪽에 지금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하이닉스 오늘도 엄청 샀던데, 이런 거 봤을 때 반도체 쪽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반도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맥쿼리인프라 유상증자 확정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2차 발행가 뭐 이제 그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오늘 기산일로 해서 일주일 동안의 가중 산술 평가, 평균 주가, 이제 거래량을 감안해서 한 거고, 오늘 종가를 이제 산술 평균해서 산정한 가액과 오늘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해서, 오늘이 이제 많이 낮았으니까 오늘이 기준 주가가 될 거고요. 할인율 3.5% 적용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이제 뭐 작은 거, 기준 주가 60%는 너무 내려가니까 이건 뭐 해당 사항 없고요. 오늘 종가가 12,090원이었으니까 거기에 3.5% 할인율 적용하면 11,667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정 발행가가 11,670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아마 그 공시가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670원이면 그래도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 400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또 어떤 역할을 할런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유상증자가 이제 똑같은 규모 4천억 정도로 있었는데, 이때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요. 이제 6월 11일 날 상반기 배당을 공시했었고 370원. 이때가 이제 12,65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유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 놓고 배당락이 나오고 뭐 권리락 나오고 그 다음에 확정가가 발표된 게 12,05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할인율이 좀 낮았어요. 2.5%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할인율이 좀 낮았는데 어찌됐든 뭐 배당금이 거의 400원 가까이 빠지고 권리락 빠지고 이래서 뭐 이제 한 550원 정도가 내려간 거죠. 주가 대비해서는.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이제 8월 23일 날 추가 상장을 했어요. 이제 12,050원이 확정가 발표한 날인데, 추가 상장한 날은 이제 150원 올라갔죠. 이날 당일은 보합으로 끝났고요. 근데 21년의 막판에는 14,15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하반기 배당 뭐 380원도 해줬었고요. 이게 이제 21년 차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8월 23일, 요때가 이제 저가였어요.
이때 저가에서 이때 이 추가 상장된 이후로 쭉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8월 2일 날이 이제 그 확정가가 떴던 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냥 평탄하게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쭉 올라갔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6월 초에 뭐 상장 발표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조금 빠졌었죠. 빠졌다 이때는 바로 또 회복을 했었어요. 하여튼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주가의 흐름이죠. 아무래도 이때는 금리도 좀 낮았었고 상황이 좀 달랐는데, 뭐 유상증자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떨어지고 하지는 않았었고, 상장된 이후에 아주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맥커린프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제 그걸 감안해서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전제 조건은 지금 이제 나타났던 주식시장의 쏠림이 조금은 완화됐으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9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단되고 4분기 중에 뭐 인하가 시작되면,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이 좀 조성이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미국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S&P 500 상승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뭐 기술주 등의 상승이 일어난 이후에 맥커린프라의 주가 흐름도 4분기 정도에 좀 개선되지 않을까. 12,000원이 이제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12,000원이 지지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맥커린프라랑 코스피 지수와의 어떤 상관관계라고 하기는 조금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 초록색이 종합주가 지수거든요. 빨간색이 맥커린프라고요. 2020년에 코로나 때 이제 확 빠졌는데 맥커린프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요 폭과 요 폭을 따져보면 이제 그랬다가 이제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코스피가 계속 달려갈 때 오히려 맥커린프라는 좀 시원치 않았어요. 시원치 않았고, 코스피가 막 달려간 이후에 요게 지금 한 칸이 한 10월 달이니까 11월, 12월 뭐 이렇게 되거든요. 한 두 달, 세 달 뭐 이 정도 되는데, 시차를 두고서 이렇게 맥커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중반에 3,300까지 갔었잖아요, 코스피가. 그 다음에 이제 꺾여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또 맥커리는 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작년 초에 이제 3,000까지 갔던 지수가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맥커리는 그때 또 잘 버텼어요. 6월 이후에 이제 떨어졌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맥쿼리가 이 코스피보다 더 빨리 갔었거든요. 빨리 갔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때 6월 달에도 13,8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조정이 안 오네요 했는데, 그게 말이 씨가 됐는지 그 다음에 쭉 빠졌는데, 그렇게 해서 빠지고 지금 이제 코스피랑 비슷한 수준으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는 좀 기다리다가 코스피 가고 나면은 이제 맥쿼리도 가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건 뭐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주가 흐름을 조금 뭐 한번 보면, 저는 사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중간에 선을 그어놨는데 12,250원 정도, 여기가 그래도 지지선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11,98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나마 말아 올렸는데, 오늘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막판에 다시 또 빠지고 끝나버려서 좀 재미없는 장이 되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12,000원은 좀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건 심리적 지지선인 거죠. 이게 뭐 무슨 121선, 61선, 21선이 뭐 막아주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지지선인데, 여기를 좀 지지하고서 한동안 횡보하다가 뭐 이제 내일 확정가 나오고 21년처럼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회복되면서 추가 상장된 이후에 쭉 이제 올라가 줬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인데 21년에도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런 흐름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주가가 배당금을 감안했을 때는 괜찮은 가격대로 갔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씩 뭐 여유 있는 분들은 나눠서 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에 유상증자를 안 받고 신주인수권을 다 판 게 좀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돈이 없다고 신주인수권 다 팔아버렸는데 신주인수권 가격도 안 좋았고, 차라리 이제 좀 이렇게 권리락 되고 뭐 이랬을 때 그냥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을 이제 다시 받았다고 하면 요만큼의 차익도 먹을 수 있고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3% 이상 또 내려가니까요. 그런 생각을 왜 못했지 하면서 세 번이나 해봐놓고, 물론 앞에는 뭐 유상증자 받기도 하고 뭐 그래서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그런 후회를 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프라인 모임 지금 30명 넘는 분들이 처음엔 참석하겠다고 신청하셨는데 휴가 기간이랑 겹쳐서 실제 확정하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소수정예의 모임이 될 것 같고요. 기 신청하셨던 분들은 메일로 안내했는데 혹시 메일 못 보신 분들은 메일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추가 신청한 분들은 제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메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입금을 해주셔야 오시는 걸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간 예약 상황을 바꿔야 되거든요. 큰 방에서 뭐 작은 방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일정이 안 맞거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 주에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술적 이유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랑 라이브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테니까 가능하면 저는 오프라인에서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내일부터는 주가는 조금 더 희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링크랑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신청하시고요.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하면서도 약간 후회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번거롭더라고요. 신경 쓰일 것도 많고 괜히 했나 보다. 이거 뭐 이걸로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얼굴 보고 공통 관심사가 있는 분들끼리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약간 후회가 되고 있는데 만나면 또 그 후회가 없어지겠죠. 오늘 하루도 좀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